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죠? 예. 접수하셨어요? 예. 작년에는 이체나 보면 되는 양반이 8월달 넘기고 9월달 와가지고서 접수 언제 하냐고 찾아와가지고서 시험 못 본 분이 계셨는데, 자, 오늘 나갈 부분이 208페이지에 32번 나갈 차례죠? 네,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쉽네요. 자, 등기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부동산 소재와 지번, 지목, 토지의 경우는 지목을 반드시 기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면적, 구조, 종류 적게 되고, 등기 원인과 연호를 적을 것이고,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적게 됩니다. 하지만 헌매트 계약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니까 등기에 넣으면 안 넣으면 상관은 없고요. 쉬웠던 문제고, 33번의 경우는 다음 중 등기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쉬운 문제인데, 부동산의 소지와 지번 당연히 기재할 것이고, 두 번째 등기 원인과 연호를 적게 됩니다. 등기 목적 적을 것이고,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적게 되나, 등기 목적인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은 별도의 기재사항이므로 요거는 반드시 적을 사항이 아니어서 5번의 답이 되겠죠. 34번은 작년 문제인데 의외로 많이들 틀렸어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좀 어리버리했습니다.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걸 물어봐야 되는데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봐서 1번에 지목은 토지의 경우 반드시 기재하게 되고, 두 번째 소지와 지번 기재할 것이며, 토지 대장 정보라는 것은 첨부할 서류인 거지 기재할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됐고, 네 번째 등기소 표시 적게 돼 있고 등기 원인과 목적을 적게 돼 있는데, 신청서에 적을 사항은 이건 외우지 마시고 본인이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갑과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무엇을 기재할 것이냐는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첫 번째 등기 신청할 때는 적을 것이 사고 파는 부동산 알아야겠죠. 부동산 표시는 기본적으로 기재할 것이고, 두 번째는 신청인이 누구인가 신청인 하나상 적어야 됩니다. 신청인의 경우는 자연인의 경우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명칭 등을 적으면 될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누가 신청한다고 배웠어요? 등기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 같이 적으면 되는 것이고요. 대리가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까지 적으면 될 것이고, 써둘게 아예. 대리가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성명하고 주소까지만 기재할 뿐이지 대리인의 주민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리인의 경우는 등기부에 나올까 안 나올까? 대리 등기부에 나오지 않겠죠. 법무사가 등기부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갑과 을이 등기할 때 어떤 원인이 있나요? 원인, 매매. 그래서 원인 적을 것이며, 원인 일자 적어줘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등기해요? 지금 소유권을 이전의 목적이죠. 그럼 목적을 적게 될 것이고, 6번이 여섯 번째가 갑이 자기 집 하는 거 맞아요?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럼 갑이 자기 집 팔았나 확인해야겠네요. 그럼 네가 네 집일 경우는 갑 너는 집 살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일곱 번째는 관할 등기소가 어디인가 등기소 표시를 기재할 것이며, 여덟 번째는 이제 신청 날짜 알아야 되니까 신청 면허리를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의 경우는 얼마 주고 샀나 확인을 위해서 2006년부터는 거래가액하고 거래신고 1년번호를 적는 것이 기재 사유가 됩니다. 이거 말고도 뒷면에 적을 사항은 과세지가 표준액하고 또 교육세, 인치세 다 적어야 됩니다. 수수료까지 적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이 이 정도밖에 안 물어보니까 이거는 외울 게 아니라 갑과 을이 어떤 집을 팔았는지, 누가 사고 팔았는지, 대리를 껴 대리가 누구인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다음 목적하고 갑이 진짜 주인 맞나 등기별 정보하고 등기소하고 신청 날짜하고 가액까지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기재할 사항 이해가 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35번의 경우 210페이지에서 각 권리의 설정 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이 지상권의 경우는 설정 목적과 범위와 지로 적어라. 목적과 범위까지는 적게 되어 있지만 지로는 요소가 아니어서 지로가 빠져야 됩니다. 목적, 범위 두 가지가 반드시 적을 사유고요.
니은번의 경우는 지역권의 경우는 승역지 등기 기록에 설정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 적어라. 니은번 하자가 없고, 디귿번의 경우는 전세금과 설정 범위 적어라. 맞고요. 리을번의 경우는 임차권의 경우는 차임하고 존속기간 적어라. 존속기간은 임의적이니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리은번의 경우는 전환권의 경우는 채권액하고 변제액인데 변제기가 임의적이죠. 채권액은 반드시 등기하지만 변제액은 적을 필요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리은번하고 디귿번 두 가지가 답이 됩니다. 36번은 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고요. 네, 넘어가서 37번의 경우 다음은 등기 신청 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신청 정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각하해야 한다. 맞습니다. 반드시 적을 사항을 빼먹은 경우는 정보가 어긋났기 때문에 29조 5호에 의해서 각하당합니다. 다섯 번째 사유로. 두 번째, 부동산 표시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등을 기재하며 부속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종류와 구조, 면적을 기재한다. 맞고. 세 번째의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대리의 경우는 성명하고 주소까지만 기재하면 되지 주민번호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연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등기 원인 연월을 기재할 당시에 원인도 안 적고 날짜도 안 적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고 보존 등기라는 게 등기 원인이 없다 보니까 원인 연월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원인만 적을 뿐 연월을 적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진정 명예회복 등기입니다. 원인만 진정 명예회복 기재할 뿐이지 날짜 기재하지 않으니까 요것만 적는 것이 이게 차이점입니다. 뒤에 가면 아마 다음 주에 다시 배울 테니까 두 가지 참고 좀 해놓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등기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권, 경정 등기, 신탁 등기 등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8번의 경우는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원칙 공동 신청할 등기가 있지만 이행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맞고. 두 번째, 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등기를 뭐라고 부르나요? 상속인의 등기라고 부르죠.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르죠.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사망이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증은 무조건 공동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포괄 유증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유증은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무조건 다 공동 신청할 등기니까 요거는 정리 좀 하시고요. 네 번째,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개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일괄 신청한다는 얘기는 원칙은 등기 한 건당 1 신청 정보가 원칙으로서 하나씩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외적으로 여러 건의 등기를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일괄 신청인데 요건의 경우는 먼저 등기소가 같아야 되고 등기 원인이 같아야 되고 등기 목적이 같은 경우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 세 가지가 충족하면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법에 나온 규정인 반면에 실무상에서는 당사자까지 같아야 돼요. 당사자 다른 경우 일괄 신청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 일괄 신청할 당시에는 이제 한 건 묶어 신청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일괄 신청이라고 부르는데 일괄 신청할 경우 등기소 같아야 돼요. 등기 원인 같아야 돼요. 목적 같아야 돼요. 당사자 같아야 돼요. 이거 내면 누가 틀릴까 이거? 다 맞추겠죠?
아닌가? 아니 이거 내가 틀릴 사람 누가 있냐고. 등기소 같아야 됩니까? 네. 등기 원인 같아야 돼요? 네. 목적 같아야 돼요? 네. 당사자 같아야 돼요? 네. 이거 누가 틀릴 거냐는 얘기예요. 이걸 내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는 게 이게 아니라 당사자가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다르면 일괄 신청할 수가 없죠. 근데 목적이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나온 게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하더라. 이 말 뜻은 토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5번 땅, 6번 땅에 대해서 소유자가 A, B가 있고 A가 아버지고 B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부자지간에 이 땅이 둘 다 8천만 원짜리 땅을 가정했을 경우 시가가 이제 을이 사업한다고 C에게 1억을 빌려오는 경우 자기 땅 8천만 원짜리 6번 땅 담보 잡히게 되면 담보 가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대출 받는데 담보가 부족하니까 아버지 땅 좀 담보 제공해달라고 아들이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담보 제공해줘요? 주먹이 날라와요? 그러면 안 되고 담보 제공해준 경우에 C 입장에서는 1억을 빌려주고 담보를 둘 다 잡았다 지금. 채권은 몇 개고? 하나. 그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지금? 다른 부동 담보 잡았죠? 이럴 때 B가 채무자고 A가 물상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B, 6번 땅에 대해서는 채무자 B하고 C하고 전납권 등기할 것이고 5번 땅의 경우는 물상 보증인 A하고 C가 전납권 등기할 겁니다. 사람은 일치하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요거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법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23회 기출문제 출제한 겁니다. 요건 사람이 다른 거에 예외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파트고 또 목적에 다른 경우 일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의 갑의 소유권이 있고 을구 1순위에 저당권 등기했다고 가정을 하고 2순위에 전세권자가 있을 경우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는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 입장에서 경매 신청받은 경우에 경매를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며칠 내에 결정하느냐? 너무 빨랐나? 3일 내에 결정하는 거예요. 3일 내에 경매 개시 결정 떨어지게 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촉탁을 통해서 2순위로 경매 개시 등기가 떨어질 것이고 개시 결정이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경락인이 결정이 되고 경락인이 대금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경매 끝났을 경우 이 상태에서 등기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출등기는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 해줄 것이고 경매 끝났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하게 됩니다. 요 한 건이고 저당권은 경매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저당권 경매로 무조건 소멸하죠. 얘도 소멸했으니까 말소 등기 한 건, 전세권은 살았다 죽었다. 얘도 죽었으니까 말소 등기 한 건, 총 몇 건이에요 지금? 4건의 등기를 법원이 4건을 일괄로 촉탁을 해버립니다. 촉탁을 하는데 묶고 한값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럴 경우 이건 어떤 목적이고 소유권 이전 목적 요거 세 가지 전부 다 말소 목적. 목적이 다르잖아요 지금. 목적이 다르면 일괄 신청할 수 없는데 경매 일괄로 촉탁을 해주다 보니까 여기 특례 규정이에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소유자 다르다. 요거는 뭐의 예외 규정이고 당사자가 다른 거 예외 규정이고 요거는 목적이 다른 거 예외 규정이다 보니까 내더라도 이걸 내고 들어오지 이걸로 틀릴 사람 누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은 일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내됨으로 4번이 틀린 말이고 5번의 경우에 갑을 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 병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을을 대위하여 신청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소유권 1순위 갑에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되고 다시 을로부터 3순위 병이 소유권이 순차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 병등기 요건 누구랑 신청한 등기예요? 을하고 병이 신청한 등기죠. 공동으로. 둘이 신청에 넘겨받은 거잖아. 이럴 경우에 을과 병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둘 간에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해서 갑이 소송을 통해서 이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말소 판결을 받아서 승소한 경우에 이제 말소를 하게 될 텐데 어떤 등기 말소? 병등기 말소하는 거예요 지금. 요걸 말소할 경우는 갑이 신청한 등기예요? 요 등기 누구랑 신청한 등기예요? 을과 병이 신청했죠? 그럼 갑은 신청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 을을 대위할 수밖에 없다고 되는 것이에요. 왜? 갑은 병등기 신청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청할 수가 없고, 신청한 자가 을과 병일 때 을이 요 등기 지워버리면 소유권 취득하나요? 지워버리면 을이 소유권 되니까, 그럼 을이 할 등기, 권리자가 할 등기를 대위 신청해서 등기를 말소하는 거지 직접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요 등기 신청한 자는 을과 병이지 갑이 아니니까. 그래서 을을 대위할 수밖에 없다 해서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4번이에요. 이게 좀 어려워요. 시험은 이건 안 내요. 이건 기본 틀이고, 여기 어긋나 있지만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 거지, 이걸 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요것만 이해하시고 여기 어긋난 것들을 잡아내시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답이 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9번의 경우 등기 신청 정보에 관련된 다음의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일한 등기소에 관할 내에 있는 수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원인과 그 등기 목적이 동일한 때 하나요, 동일한 신청 정보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게 다른 말로 네 글자로 줄여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에 신청 정보에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1인이 정정인을 나련하면 된다. 틀린 말인데, 정정할 때와 간인할 때 다릅니다. 간인이란 말은 신청서가 여러 장일 당시에 반을 접은 다음에 앞장, 뒷장, 사이에 찍는 장 간인이란 말 쓰는데, 간인은 1인만 하면 되고, 뜯어 고치는 부분 정정할 때는 전원이 다 찍어야 돼요. 간인이 중요해요? 정정이 중요해요? 뜯어 고치는 게 중요하겠죠. 정정은 전원이, 간인은 1인만 하므로 2번은 틀린 말이고, 반대로 세 번째, 신청 정보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은 간인을 하여야 하는데,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을 한다. 간인은 1인만 하면 됩니다. 1인, 1방이에요? 1인이에요? 1인이에요. 1방이 아니라. 아시겠죠? 1방 그럼 틀려요. 만약에 매수인이 공유로 취득해서 2명일 경우에 둘 다 찍느냐, 1인만 찍어도 되느냐, 1방이면 둘 다 찍으란 얘기고, 1인만 찍으면 둘 중에 한 명만 찍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1방, 1인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1방이 아니라 1인이니까 주의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의적 기재사항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등기원인증서에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신청정보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거 의무 규정입니다. 계약서를 다른 말로 등기원인 정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계약서를 등기원인 정보, 판결문에 등기원인 정보를 말 쓰는데, 등기원인 정보에 기재한 사항과 대표적인 예가 계약서에 기재한 사항과 그 다음에 신청 정보가 다른 경우에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이 각하예요. 각하당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8번째 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인데, 등기원인 정보 계약서에는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따져보 전세금이 나온다고 가정해보. 전세금이 1억 들어와 있는데 계약서에는, 근데 9천만 원 적은 경우 신청 정보는 같아야 달라요. 다른 경우죠. 이것도 각하예요. 이것도 각하고, 그 다음에 이 계약서에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럼 기재한 게 달라도 틀린 것이고, 계약서에 나오는 사항이 있지만 여기 나오지 않은 것도 있고 없고 다른 것이, 이것도 각하예요. 각하당하기 때문에 요것만 각하가 다 각하입니다. 그래서 기재한 내용이 달라도 틀린 것이고, 계약서에는 있지만 신청서에는 없죠. 이것도 틀린 게 때문에 각하당하기 때문에 기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계약서에 나온 사항은 다 기재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 뜻 이해 갔어요?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자, 전세금이 계약서에 1억 찍혀 있죠? 신청서에 9천 적었죠? 기재한 게 틀려도 틀린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있지만 신청서에 없는 경우도, 이것도 있고 없고 다르잖아. 이것도 각하예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얘기는 기재한 게 틀린 것만 틀린 게 아니라 있고 없고로 다르다 보니 각하당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게 되면 이것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의무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계약서에 없으면 당연히 적을 필요 없겠지만 계약서 나올 당시 반드시 적어야지만 등기할 수 있으므로 기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계약서에 나오는 사항은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동일한 신청 정보상에 부동산 표시가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표시 지역을 당시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는 각 부동산마다 1을 붙여서 숫자를 표시하게 됩니다. 맞고요. 틀린 것은 답은 쉬웠습니다. 2번. 넘어가서 40번이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신청 정보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 가장 타당한 것을 물어봤는데 지난주 배울 당시에 한동 표지부에 등기할 사항은 한동 건물 내역을 기재하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주일 돼가지고서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려보자고요. 근데 오랜만에 오신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자, 한동 표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동 표지부에 등기할 사항은 한동 건물 전체를 다 기재할 것이고 전혀 부분 표지부가 있고 갑구하고 을구가 있더라. 그래서 한동 표지부에 기재할 사항은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을 적을 것이고 그 소재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지워버리고 하나의 대지 안에 상계동 50번지 안에 5층짜리 아파트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집이 101동 501호일 경우에 501호가 여기 우리 집이라고 가정하고 한동 표지부는 101동은 여기 나올 것이고 501호에 관한 선 여기 나오겠죠? 따로 나오는데 그럼 한동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상계동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집원은 50번지,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종류는 5층 이상이니까 아파트 면적은 1층부터 해서 5층까지 면적이 다 나옵니다. 이런 건물이 있다고 알려주는 게 첫 번째 표지부라고 설명드렸었고 전여부분 표지부 501호의 경우는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상계동 50번지 위에 똑같이요. 이거 적을 필요가 없다. 근데 501호에 관한 사항 적을 당시에는 소재집은 적을 필요 없고 구조,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아파트 똑같은 거 적을 필요 없고 면적이 85로 나오게 되면 한동 건물 101동 5층 건물 중에서 501호 85제곱미터만 A 것이다 이렇게 등기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들어본 기억은 나세요? 그 다음에 한동 표지부 등기할 사항은 따라 붙는 것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등기하게 되고 전여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등기하는 것이 기재사항일 것이고 이게 끝나게 되면 토지등기부 갑분할구의 토지등기부 갑분할구의 이 권리는 대지권입니다라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는 것이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외우시라고 설명드린 게 지난주 배운 내용이고 이제 지금으로 보면 요거 물어본 거예요. 한동 표지부 들어갈 말이 어떤 것인지 전혀 부분에 기재할 게 아닌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느냐 물어본 게 이 문제입니다. 먼저 1번에 대지권이 있는 때 그 권리 표시, 대지권의 표시 종류는 대지권 표시 나오니까 맞는 말이고 두 번째 한동 건물의 소지와 지번 당연히 소지와 지번 나오겠네. 한동 건물은 그 다음에 1필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의 수동의 건물이 있는 때 그 번호 이게 바로 뭘까? 동호수죠? 아파트 대지나 건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나 건물 뭘로 구별해요? 동호수로 101동 501호 이게 건물 번호로 하는 것이고요. 한동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구조 종류 면적 기재할 것이며 구분 건물의 소지와 지번은 구분 건물 소지와 지번은 여기 적지 않으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한동 건물의 소지와 지번 나오기 때문에 구분 건물의 소지와 지번 적을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지난주 배울 당시에 한동 표지부는 뭘 기재하시고 이게 놀아야 돼 입에서 계속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게 되고 요게 끝나게 되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토지등기부 갑분할구의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합니다. 요게 떠올라야지 문제 풉니다. 시험은 이걸 내고 들어와요. 헷갈리니까 요거 잘 봐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1번의 경우는 다음은 거래가액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거래가액은 또 옆에다 기본 원칙부터 설명드리고 풀고 가자고요.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것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시키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거래가액 등기는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할 것이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정보로 제출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게 딱 원칙입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언제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뭐가 들어올 때? 매매계약서가 들어올 때 어떤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딱 만났을 때 거래가액 등기하는데 근데 대부분 얘기 보니까 다음은 거래가액을 등기할 필요 없다 해서 세 가지 따라 붙습니다. 이건 외울 건 아니고 그럼 2006년 1월 1일 이후 이 전일 경우는 법 시행일 전이네요. 그럼 적을 필요 없다요. 후부터 적으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을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서가 들어온 게 아니라 판결문이 들어왔다거나 또는 조서가 들어오는 경우 매매계약서 안 들어왔죠? 그럼 거래가액 적을 필요 없다. 세 번째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적어라. 그럼 이전 등기 아니면 적을 필요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하는 경우 적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다만 본등기하는 경우는 거래가액을 적어야 돼요. 본등기하는 경우는 매매계약서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래가액 무조건 적으라는 것이 법의 규정인데 왜 그러느냐? 가등기할 때 매매계약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가등기할 때. 매매계약 체결하고 중도금 지불한 다음부터는 가등기 받아주거든요. 언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매계약 계약금 지불했죠? 이걸로 가등기가 안 돼요. 중도금 지급해야지 그때 가등기가 가능한 거예요. 왜? 이중매매라만 배웠어요? 이중매매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계신 분한테 매매계약 제 1억짜리 집을 1,000만 원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옆에서 1억 5천 주겠대요. 제가 1억 5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거 이중매매인가요? 이중매매 아니에요. 이중매매가 아니라고. 이중매매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둘 다 계약을 해지 못하게 만들어놔야지 이중매매가 성립하는 거예요. 1억 받았잖아요. 그럼 2천만 원 계약 내가 해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맞죠? 그럼 계약 해지 언제까지 해지하라고 배웠어요? 이행이 제공된 다음부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럼 이행의 착수를 보는 것이 중도금 지급이에요. 둘 다 중도금 지급 들어온 상태에서는 둘 다 계약이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제1매수인 입장에서 중도금 다 줬는데 또 팔아먹게 되면은 이중매매 매수인 유액에 취득할 거 아니에요. 또 소유권 뺏길 수가 있으니까 이걸 잡아놓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데 가등기하는 시기가 중도금 지급한 때부터예요. 이해 갔어요? 또 매매계약 써가지고 가등기할 때 한번 사용했잖아요. 아닌가? 너무 어려운 말인가 금방? 아니 매매계약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가등기 한다고 설명했으니까 매매계약서로서 가등기할 때 등기원인 정보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그 본등기할 때 계약서 없잖아요. 한번 썼으니까 또 내고 싶고 못 낼 수가 있으니까 본등기할 때도 거래계약서가 즉 매매계약서 없다 할지라도 거래계약 무조건 등기하라가 예외 규정이에요. 여기 따라 붙은 거 예외 주의하시고 이제 여기까지가 거래계약 등기인데 이걸 기본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뭐가 들어올 때? 매매계약서가 들어올 때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대상에다 잡아놓으시고 거꾸로 풀고 들어오시면 여기는 외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옳은 것은 해서 1번이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이 전이 아니라 이 후부터입니다. 두 번째,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 신청하는 경우 때에는 거래가액을 표제부에 등기해야 한다. 거래가액은 소유권자가 취득한 가액이니까 당연히 갑구에 들어가겠죠. 갑구.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등기원인이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아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판결서나 조서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래가액 적을 필요 없으니까 적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4번이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가등기는 적을 필요가 없고 5번이 맞는 말인데 매매 이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맞았나요? 맞는 말은 5번이 답이죠. 그래서
가등기할 때 매매계약서 사용했을 수 있으니까 없을 수가 있더라. 이때는 본등기하는 경우는 무조건 적어야 합니다. 가등기 때 안 한 것은 본등기 때 하게 돼 있으니까 5번이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42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그냥 뒤에 가서 다시 거민 나온 것들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43번도 생략하고 44번을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44번의 경우는 다음은 계약서 등의 거민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거민을 받는 것은 이것도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등기법이 어려운 게 참 어렵죠? 얘는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암기해서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적법은 암기하면 딸랑딸랑 답이 떨어지는데 등기법은 암기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암기한 사항을 적용할 줄 아느냐, 이게 문제 나와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도 어떡하겠어요. 발당군 이상 해야지. 아닌가? 네, 하긴 해야 되니까 힘내세요. 자, 거민계약서의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거민받은 거민 계약서를 제출한다거나 거민받은 판결문을 내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거민 안 받은 경우는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민 언제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민 받는다. 이건 다 외워요. 근데 뭐 어떤 이걸 가지고 거민을 받고 안 받고 가려낼 줄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민 언제 받으랍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을 받아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유상계약일까? 무상계약일까? 유상, 무상? 예, 모든 계약 다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계약 다. 유상계약, 무상계약, 전형계약, 비전계약 불문하고, 계약의 종류와 일체를 불문하고 모든 계약 다 받아라요. 다 받게 되는데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럼 이제 거꾸로 풀고 넘어갈 것이, 그럼 계약이 아니면 거민받을 필요 없겠네요. 아, 계약 거민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 아니면 거민받을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아닌 거 쭉 끌고 들어가시면 돼요. 경매는 계약인가요? 아니죠? 공매도 아니고, 수용도 아니고, 상속도 법률 규정이고, 시효 취득도 법률 규정이고, 그럼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이 아닌 거민받을 필요 없고,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의 경우는 거민받을 필요 없습니다. 토지를 허가받은 경우는 거민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친 경우도, 거래신고는 중개사법 배울 당시에 토지나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매매 기획일로부터 60일 안에 시장, 군수구청원 내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 거래신고가 들어가면 거민 간주해 주는데, 거래신고 부동산은 원인이 매매 교환증이죠. 뭘 의미할까? 거래신고하는 것은 매매만이에요? 교환을 포함시켜요? 매매만이에요. 매매의 경우만 거래신고 대상인 거지, 교환 증여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의 경우는 거민으로 이제 거래신고를 가름하기 때문에 거민받을 필요 없게 됐습니다. 2006년부터는. 네,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거민받을 필요 없다 해서, 이건 다 거민이 필요 없는데 왜 필요 없더라? 계약이 아니니까 풀고 들어가시면 외우시는 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풀 줄 알면 돼요.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 아니면 거민받지 않겠네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경우는 거민 받아요, 안 받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받아라. 그럼 가등기에도 주인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민받을 필요 없다가 언제 받을까? 본등기 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하는 경우도, 말소 등기도 거민 대상이 될 수는 없고요. 지상권 설정을 하던 전세권 등기라는 다 거민 대상은 아닙니다. 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그럼 이거는 다 얘를 외우려고 넘으시는,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 등기할 때, 무허가 주택 등기할 때 거민 받아야 될까? 아파트 분양권 전매할 때 거민 받아야 될까? 다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폭을 넓게 적용을 시켜버려요. 이전 등기할 때만이 아니라 무허가 주택이든 미등기 아파트 분양권 전매하든 거민 다 받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분양권 승계해주기 때문에, 이전 등기할 때가 아니라 이전 내용만 담고 있어도 거민 받게 한 것이 내용이다 보니까
나중에 중개업하다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할 때 검인 안 받아간 승계계약서는 승계 안 해줘요. 검인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시켜서 거기까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미등기든 무허가라도 검인 다 받게 합니다. 그게 여기 나온 규정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라요. 1번부터 보도록 하죠. 44번의 경우 틀린 것은 인데 1번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았네요. 하나 더 볼 것이 여기 판결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판결문도 검인 받아야 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계약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계약 다 받으시라는 얘기가 된 것이고, 세 번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는다. 국가나 지자체 검인 면제고요. 네 번째의 경우에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진정 명의회복 등기는 계약이 원인이 아니니까 검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틀린 말이고, 경매, 공매, 수용, 상속, 취득 수요 등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검인을 받지 아니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45번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고, 두 번째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맞고, 세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맞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판결 검인 받아야겠죠. 그래서 4번 틀린 말이고, 5번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맞았네요. 넘어가게 되면 46번. 다음은 등기원인 증서인 계약서의 검인 절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 중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가등기 검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상관없죠. 1번 나왔네요. 그러면 답이 1번이고, 2번의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일자 및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계약 다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화해조서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 정본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판결, 조서 다 받는 겁니다. 판결금 조서가 따라 붙는 거예요, 같이 항상. 그 다음에 네 번째, 검인권자는 계약서 등 형식적 요건의 고비 여부만을 확인하면 되고, 등기 원인에 대한 행정관청 허가 등을 받았는지 등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검인계약서 신청 들어가게 되면 이 시군구청장이 심사하는 범위는 형식적 심사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심사한다고요? 형식적 심사가 들어가는데, 심사할 당시에는 검인계약서 들어올 사항이 있나만 확인하는 거지 뭐 토지거래 허가 받는 걸 확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검인계약서 반드시 시작할 사항 몇 가지가 있더라. 검인계약서 반드시 시작할 사항은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 있다고 배운 게 있었는데, 한참 더울 때 잘 먹는 음식, 네, 그건 기억하시네. 예. 닭모가지하고 게대가리는 누가 좋아하더라? 중개업자가 복날만 되면 조건 없이 뚝딱 먹는다. 이렇게 해서 툭 쳐버리셔야 했는데, 뭐라고요? 발음 좀 이상해도, 빨리 하세요, 빨리. 자, 발음은 좀 이상해도 닭모가지하고 게대가리는 중개업자가 복날만 조건 없이 먹습니다. 요걸 조사하는 게 심사의 범위예요. 당연한 건 계약 당사자 기재가 있는지, 목적 부동산의 기재가 있는지, 계약을 체결한 계약 면허일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대금 등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지급을 할지,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나오는지, 중개업자 있을 때 중개업자를 적었는지, 계약의 조건하고 기한까지 해서 이 내용이 있나 없나 따져보는 것이 심사의 범위인 거지, 제3자 허가를 받았는 거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행계약서 들어올 사항은 몇 가지예요? 6가지. 지금 발음은 좀 이상해도 당모가지하고 게다가리는 중개업자가 조건 없이 복날 뚝딱 먹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이걸 심사하는 거지 다른 거 심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4번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았습니다. 47번. 다음 중 등기필 정보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는 물어봤는데, 등기 신청할 경우에 등기필 정보는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내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정보를 누가 제출하라고요? 의무자가 제출하더라. 그러면은 이것부터 물어봐야죠. 소유권 취득하고 집을 샀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하니까 등기필 정보 줄까요? 장롱에 보관하고 계시죠? 그럼 은행과 저당권 담보대출 받은 경우 저당권 등기가 등기필 정보 줄까요? 전세권 끝나면 등기필 정보 줄까요? 가등기 끝나면 등기필 정보 줄까요? 다시 저당권 정보 나올까요? 전세권 나올까요? 컨닝 잘해야 돼. 자, 소유권은 권리예요? 아니에요?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지금 둘이서? 또 저당권도 권리예요? 전세권도 권리예요? 가등기도 권리예요? 그래, 맞아요. 다 권리다 보니까 끝나면 정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주는 게 소유권의 등기필 정보. 전세권 등기한 사람은 전세권 등기필 정보 다 받는 겁니다. 가등기도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 갖고 있다가 본인이 의무자가 되면 정보를 내란 얘기예요. 그럼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전세권자 정보를 내는 거예요. 어떤 권리에 관한 거? 전세권에 관한 거.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정보를 내는 겁니다. 어떤 권리에 관한 거? 저당권에 관한 거. 소유권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 정보를 등기도 내는 게 의무 규정이에요. 가등기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 그럼 등기필 정보 있어요? 가등기도 이걸 내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 뭘 내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다 나와요. 권리는 다 나와서 갖고 있다가 본인이 의무자가 되면 내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같이요? 언제 내느냐? 법에 규정하기를 정보를 내는 것은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내는 경우는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딱 못을 박아버려요. 언제만 하라고요? 전 아니까 빨리 외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걸 한정한다.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에. 요게 내는 경우 2가지예요. 이 2가지 내라는 얘기는 한정하는 얘기 더 이상 예외가 없죠. 그럼 여기 없으면 낼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공동이 아닌 것들은 낼 필요 없겠네요. 그럼 단독 신청하는 등기는 제출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단독은 안 내는 겁니다. 공동이 아니니까. 그럼 촉탁은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죠?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 내래요? 그럼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독 신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멸실 등기, 수용의한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또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다 단독 신청 제출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촉탁은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공매도, 촉탁, 수용권자가 관공서의 경우 촉탁이 다 제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고 응용에 풀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 답이 떨어져요.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 내라고 떠들었죠? 그럼 승소한 권리자 낼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제 거꾸로 채워봐야지. 전세권 설정 등기는 공동 단독. 공동. 그럼 정보 내는 거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는 공동. 정보 내는 겁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공동 내는 거예요. 전세권 변경 등기도 권리 변경은 다 공동이에요. 공동 제출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유증은 단독 공동 아까 배울 때 공동 등기필 정보 내야 되는 이렇게 풀고 가는 요령이에요. 그 공동하고 언제만 가져와라? 이게 맥이에요. 여기서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가져온다.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 공동이 아니면 내지 않는다. 이렇게 쭉 풀고 들어가서 답이 떨어지니까 응용할 부분입니다. 여기도. 등기법은 맥이 될 부분은 외울 거 외워야 돼요. 이거 가지고 외워놓고서 내는 건 요거만 내는 거니까 여기 없으면 내지
않는다. 이렇게 풀고 들어가서 답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제 보게 되면 1번이 47번에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뭘 찾으라는 얘기인가요? 이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공동 아니면 뭘 찾으라?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1번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대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승소한 등기 권리자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1번 낼 필요 없고 2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제출할 필요 없고 세 번째 관공서 축탁은 제출할 필요 없네요. 지상권 이전 등기는 단독 공동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단독 신청한 등기 제출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풀고 들어가면 답이 떨어져요. 그럼 다른 거 외우는 게 아니라 뭘 외우시라고요? 요게 맥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48번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등기 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뭘 찾으라는 얘기인가요? 자꾸 떠드세요. 나 아니까. 그래 뚫려.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빠진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 등기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고 상속으로 인한 등기 신청하는 상속도 단독 신청 제출할 필요 없고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제출할 필요 없고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면제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이 돼 있어서 5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제출해야 되니까 5번에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외울래 안 외울래요?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는.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그래서 교재 보시면 뭐 가등기 제출하지 않는 거 많이 나온 거 박스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시고 역으로 풀고 들어가면 다 풀려요. 이렇게. 이거 외우세요. 그러면 이거만 있는 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외웠다가 여기 없는 거 나오면 틀리잖아요. 이게 외우고 응용하고 차이점이에요. 요거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단독 공동 구별만 할 줄 아는 순간 싹 가르마가 타지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넘어가서 49번 요건 뒤에 가서 밑에로 풀을게요. 뒤에 가서 여기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뒤에 또 나오니까 50번 보게 되면 다음 보기 중 등기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또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찾으면 답이 되겠네요. 그럼 1번의 건전화권 이전 등기는 공동인가요? 그럼 기업권 들어가면은 제출하겠죠? 그러면은 보기는 1, 3, 5 중 답이 나오겠네. 아니 그럼 넘어가자고 모르면. 자, 두 번째 환매 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공동 단독 그럼 돼야죠. 환매 등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야 될 것이고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수용은 단독 제출할 필요 없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단독 공동 원칙은 단독 제출할 필요 없어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상속인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등기를 아들이 대신 넘겨줘라. 공동 신청 제출해야 하고 관공서 축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관공서는 축탁을 하던 공동 신청하던 법무사에 위임하던 다 면제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신청은 단독 공동 요거는 단독이죠. 제출할 필요 없고 전세권 말소 등기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공동이 되겠네요. 제출하니까 기업번하고 니은번하고 미은번하고 이응번 4개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령이 이걸 외워야 답이 떨어지고 이거 안 외우면 답이 안 나와요. 등기별 정보는. 그 다음에 51번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요건 51번은 아직까지는 쉽네요. 51번의 경우는 등기표 정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할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은 등기 의무자인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 필증을 말하고 가등기 필증으로 이에 가름할 수 없다. 맞았나요? 요걸로 보면 되겠네. 또 여기 지워버리고 이런 말 나오게 되면 등기표 정보 누가 내라고 배웠어요? 금방 의무자가 내죠.
그럼 누가 의무자인지 잡아만 내시면 되는 거. 그림 그리시고. 자,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자가 있고 우리 가등기권자가 있더라. 소유권자 등기필 정보 있어요? 예, 보관하고 있는 거 정보 있을 것이고 가등기도 정보 있나요? 예,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이 가진 건 어떤 권리에 관한 거? 소유권에 관한 거. 을이 가진 건 가등기 정보가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둘이 나중에 본등기 하겠대요. 본등기 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말로 가등기 권자가 취득하죠. 그럼 얘가 등기 권리자 입장 본등기 할 때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입장 정보 누가 내래요? 의무자가 내니까 본등기 할 때는 소유권자 갑이 총무를 내는 거지 가등기 정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정보 언제 필요할까 이거? 가등기 정보를 쓰긴 써요. 이건 언제 사용할까? 본등기 할 때 안 써먹는 데니까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이 필요하다니까요. 오케이. 가등기 말소할 때 또 가등기 이전 등기할 때 가등기 말소 이전 등기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 권자 의무자. 이때 가등기필 정보가 필요한 것이 본등기인데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가등기 정보는 언제 가져와라? 가등기를 말소한다거나 가등기를 이전 등기할 때는 가등기 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이때 필요한 게 가등기필 정보고 본등기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응용할 것이 아까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는 그거 안 외우면 이따 수업 못 나가요. 둘째 시간에.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 소유권 말소할 때 소유권자,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권자. 얘가 의무자네. 가등기 정보 가져오라는 얘기. 이렇게 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연결시켜서. 이해 갔어요? 그럼 지금은 1번이 맞는 말이고 나머지 다 틀렸는데 2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서 등의 경우에도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거꾸로 돼 있어요. 판결은 원칙이 제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만 가져와라.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내라 그랬으니까 반대로 돼 있고요. 지금 세 번째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 2인이 등기 의무자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 이에 가름할 수 있다. 근데 틀린 말인데 집에 보관 중에 등기필 정보 잃어버리시면 재교부 해줄까 안 해줄까? 재교부는 인정 안 됩니다. 그럼 정보가 멸실한 경우는 가름하는 방법은 셋 중에 하나예요. 정보 누가 내야 돼요? 의무자가 내야 되죠. 잃어버리면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간다거나 그의 법정 대리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면 됩니다. 출석을 통해서 등기관에게 확인받으면 돼요. 그럼 등기관이 확인한 다음에 확인 조서 작성하고 등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직접 가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직접 가지 쌍지읒 팔리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쌍지읒은 애들 말로 쭉 팔린 경우는 직접 가지 않고 위임하면 돼요. 위임을 통해서 변호사하고 법무사에 맡기게 되면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가 이자가 진짜 의무자가 맞다라고서 확인 서면을 써주게 되면 등기할 때 가름할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신청서나 또는 위임장에 등기필 정보 멸실의 뜻을 기재한 다음에 공증을 받고 공증받은 부본을 제출하게 되면 가름할 수가 있고 옛날에 했던 것이 보증서란 제도가 91년까지 있었는데 이 보증서란 제도는 91년도에 없애버립니다. 이거는 삭제시켜서 지금 인정 안 돼요. 보증서라는 것은 요 앞에 계신 한 분, 두 분, 세 분이 동네 주민이신데 이분이 집 팔을 때 등기필증 잃어버린 경우는 이 동네에서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 2명이 이분이 진짜 주인이 맞다 보증서 좀 등기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아는 사람끼리 그냥 보증서 주고 충분히 뭐 편하게 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셋이 3인조예요. 이런 문제 발생해서 이거 없애버리고서 일반인들보다는 이게 더 신빙성이 높은 이걸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로만 가름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지문처럼 보증서로 가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맨 꼭대기 문제 이게 답이에요. 맨 꼭대기 문제 이게 답이어서 밑에 걸로 설명 다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21페이지 꼭대기에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그가 등기 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소정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등기 후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사실 통지한다. 등기 권리자가 아니라 등기 의무자입니다. 누구에게 통지한다고요? 의무자에게 통지해주고 권리자는 통지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집상 권리자는 등기별정보 새로운 걸 받으니까 통지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의무자에게 통지해주는 이유는 등기별정보 잃어먹었죠? 여기 잠깐 보자고. 잃어먹었죠? 그럼 확인서면이나 공증서 보면 나왔잖아 이런 게. 그럼 이거 직접 의무자가 낸 건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 넘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등기별정보 잃어버린 경우는 의무자에게 통지해주는 게 그의 법에 나오는 규정이다 보니까 이따가 또 배워요. 등기별정보 멸실한 경우 누구에게 통지하더라?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한다고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자가 아닙니다. 의무자예요. 권리자는 통지해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새로 받은 등기별정보 받으니까 통지 굳이 해줄 필요가 없고 의무자에게 통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틀린 말이고 5번이 등기 신청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경우 그들이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정보상의 등기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두 통을 작성하여 신청 정보에 첨부할 수 있고 급박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등기 신청 사건을 위임받지 아니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도 확인 서면을 작성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위임받은 변호사와 법무사만 가능한 거지 위임 안 받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은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2번 잠깐 쉬었다 들어갈게요.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시에는 가등기 필증을 제출하면 된다. 맞는 말 틀린 말. 아까 금방 누구 거 가져와라. 소유권자에게 필요한 가등기 필증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본등기 할 때는. 1번 틀렸네요. 가등기 필증 언제만 사용해요 이거? 가등기 말소나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것이지 본등기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1번 답이고요. 나머지 다 맞는 말인데 좀 어려워져요. 2번하고 3번이. 2번이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 취득 당시 교부받은 등기 필증을 제출하면 된다. 맞는 말인데 채무자가 바뀌게 되면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이익일까 피해일까? 따져보면 되겠네.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1억을 빌려줬어요. 오케이? 1억 빌려준 채권자, 제 채무자. 제가 채무자인데 저에게 돈 빌려준 이유는 돈 갚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빌려주신 거예요. 제가 채무자를 바꾸겠대요. 다른 사람으로. 그럼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될까? 동의 받아야 됩니다. 왜? 동의 안 받고 바꿀 수 있다 하면은 전 이 채무를 누구한테 넘길 것이냐? 성인 노시오 이름을 숙자에게 넘길 거예요. 그럼 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채무를 돈 더 많은 사람이 떠안게 되면 기분 좋겠죠? 그럼 채무자 일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채권자 바꾸라고서 통지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이익 때문에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의 채권자가 채무자 바뀌는 경우는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익이 됐으니까. 이 아리까리 됐으네. 자, 저당권자가 채무자 바꿔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바꾸래요. 승낙해준 이유는 도움되니까 피해되니까. 그럼 도움된다는 얘기는 권리자, 의무자. 득보는 자니까 권리자, 득보는 자니까. 그럼 나는 저당권자 입장은 설정자 반대 입장이니까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면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권자가 정보를 제출해라.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려운 말입니다.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등기필증은 위 공유물 분할 등기에 관한 등기필증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 이전에 공유자로서 등기할 당시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유로 취득한 후에 나중에 분할 후 처분할 때 등기필증 몇 개 내야 됩니까? 2개 내야 됩니다. 몇 개 내라고요? 2개 내는데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시면 돼요. 자, 이 토지를 A와 둘이서 공유로 취득을 합니다. 취득하게 되면 등기 끝난 경우에 등기필 정보 줄까요? 주겠죠? 취득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가 있더라요. 공유로 받은 거. 갖고 있다 나중에 공유모를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을 해서 토지가 5번 5회로 나눠서 5번은 갑이 갖기로 했고 5회 1번은 갑이 아니지 A지. A가 갖기로 했고 여기는 B가 갖기로 분할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분할 끝나게 되면 분할 등기 끝난 이후에 또 등기필 정보가 또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을 입장에서 이 땅 팔아먹을 때 5회 1번 팔아먹을 때 등기필 정보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이건 언제 받은 거고 취득할 때 받은 것이고 요거는 분할로 받은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요거만 봐서는 얘가 이거 취득한 거 확인할 수 없잖아요. 분할한 거밖에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건 취득할 때고 이건 분할 후에 받은 거잖아요. 그 분할 후에 받은 이 등기필 정보는 B가 소유권에 나오긴 나와야지 분할 후에 받은 거지 얘가 취득했다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 취득한 것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때 취득한 거죠. 이거하고 분할에 대해서 소유권 나눠진 거잖아요. 둘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유물 분할 등기할 때 분할 후에 팔아먹을 때는 취득할 때 등기필 정보하고 분할 후 받은 등기필 정보 둘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취득할 때 확인해야 되고 분할로 확인해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둘 다 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여기까지 들어가질 않았어요. 중개사 문제가. 법무사기 쉬운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둘 다 내게 돼 있고요. 네 번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집행력에는 판결인 때에는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이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판결을 제출할 필요 없는 게 원칙이 돼 승소한 등기 의무자일 때는 가져와라.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가 대위 채권자 등기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대위 등기와 관련하여 송부받은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등기필증에 가름하여 제출한다. 이제 뒤에 보면 다시 배우겠지만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어요. 대신에 채무자인 등기관리자의 등기완료 통지서가 날라갑니다. 통지서로 대신할 수가 있어서 맞는 말이고 틀린 건 1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잠깐 쉬었다 들어갈 테니까요. 잘 쉬시고 와서 다시 보도록 하죠.